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이 비수사부직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해놨습니다. 한 검사장에 대한 네 번째 좌천 인사인데요. 그냥 나가라는 이야기인 거죠. 왜 그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토록 버티게 하는 걸까요? 혹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 걸까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도 검찰청장을 해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일 겁니다. 한 검사장이 가게 될 사법연수원은 지난 50년간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생 교육을 맡아온 기관인데요. 그러나 연수원 교육 기능이 곧 폐지됩니다.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된 탓인데요. 현재 연수원 51기 1명만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이제 판사들의 연수를 중점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지만 연수원은 이제 그 의미가 없는 교육기관인 거죠. 한 검찰 간부는 법무원 연수원에서 그나마 검사 동료들이 있었는데 사법연수원에선 검사가 한 검사장 한 명뿐이라고 더 안 좋은 자리로 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한 검사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2020년 1월 인사에서 초임 검사장이 가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는데요. 이후 채널A 기자와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해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한 달 뒤 용인연수원에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러 온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과의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정 차장 검사는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후 한 검사장은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 본원으로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이번 인사로 한 검사장은 1년 반 넘게 비수사부서에서 근무하게 됐는데요. 채널A 사건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거듭 올렸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9차례 반려하며 이번 인사에서도 일선 복귀가 무산되게 됐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이번에 이 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한 검사장은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년 전 검찰에 처음 출근하던 날에 내가 평생 할 출세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다며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 일의 일부분이므로 담담하게 감당하겠다고 말하며 끝까지 버텨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나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하는 생각으로 버티게 하려는 꼼수인데요. 정권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윤석열은 절대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나가서 변호사 개업이나 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재판을 받는 현직 검찰 간부를 승진시키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됐다며 검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4일 법무부는 오는 11일자로 이 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을 수사하려 하자 외압을 넣어 무산시키려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건 당시 상황을 보더라도 검사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했어야 하는 일인 거죠.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걸 검사가 방관할 수는 없었던 일인데요. 더 기가 막힌 건 검찰 내부에서 누군가 김학의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해줘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거죠.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만큼은 이 지검장이 법무연수원 등 한직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그간 행보로 봐서 김호수 신임 검찰청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전략적 인사를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하지만 저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물론 저의 뇌피셜이었지만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현직 검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수사 라인에서 배제해왔는데요. 실제로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 기소 전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만으로도 한직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한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나며
수사 업무에는 복귀하지 못했는데요. 여기에 이 지검장은 김학의 사건 외에도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등으로 후배 검사들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이 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청장의 징계를 찬성하는 의견을 냈을 때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와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전체가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지휘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중앙지검 자리를 지킨 데 이어 서울 고검장으로 영전한 거죠. 이건 그가 정치검찰과 맞서 진실을 지키려 노력했던 대가입니다. 윤석열과 조남 간의 공작만 아니었어도 그가 차기 검찰청장이 됐을 테니 말이죠.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전국의 주요 검찰청에서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신망을 두루 갖춘 검사장 6명을 고검장으로 신임 보임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지검장과 관련된 논란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법조계 관계자는 기소와 징계는 별개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며 내부 반발보다는 내 사람을 챙기겠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법무부가 고검장급 검사들에게 탄력적 인사가 가능하다며 사퇴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불만이 표출됐습니다. 정의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말을 듣지 않고 사표도 내지 않는 고검장들을 쫓아내기 위해 검찰청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검찰 인사위를 소집한 것이라고 많은 검사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현 고검장급 검사들은 예외 없이 모두 한직으로 밀려난 데다 이 지검장의 승진으로 내부 불만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인사가 주는 메시지는 정권에 충성하라는 것이라며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도 정권에 잘 보이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꼬집었는데요. 이건 충성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의 문제인 거죠. 모 눈엔 못 밖에 안 보인다는 걸로 생각됩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도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 지검장이나 아무런 조치 없이 고검장으로 승진시키는 법무부나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일각에선 검찰과 법무부 사이를 조율해야 할 김호수 검찰청장의 부담이 커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김 청장은 박 장관과 인사안을 놓고 끝까지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과적으로 법무부가 추진하던 안대로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죠. 김 청장은 전날 박 장관과 5시간 가까이 검찰 인사를 놓고 논의했는데요. 결국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청장도 검찰 그 이상은 아니었던 거죠.